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침대 끝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곤 하시죠. 고작 화장실 문턱 하나를 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휘청거리고 아파트 계단 한 층을 채 오르기도 전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중간에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하시나요? 비단 여러분,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아침 비슷한 절망감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앞으로 불과 5년 안에 단단한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87살이 된 노인 의학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지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3만 명이 훌쩍 넘는 노인 환자분들의 아픔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근육 감소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근육을 키우려면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억지로 고기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고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82살이 되신 할머니이신데 이분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바퀴가 달린 휠체어에 온전히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셨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너무나도 심해서 혼자서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고 모든 일에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매일 아침 6시 정각이면 동네 공원에서 누구보다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말이면 동네 뒷산 정상까지 혼자서 거뜬히 올라가십니다.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분이 값비싼 특수수술을 받으신 것도 희귀한 신약을 드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매일같이 드시던 음식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질기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고기 대신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음식을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꾸준히 챙겨 드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근육 감소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위부터 1위까지 그 순서를 소상히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발표할 1위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일 것입니다. 단 한 그릇만으로 무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만을 기준으로 매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흡수율 소화의 용이성, 그리고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경제성 시장에 가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따진 접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특히나 더 필요한 추가적인 영양 성분까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시면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귀한 정보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꼭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소중한 여정을 제가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근육을 만들려면 무조건 붉은 고기를 씹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로 2023년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고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70살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무려 78%가
근육감소증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기운이 없어진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육감소증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각종 감염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가볍게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심지어 기억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치매 발병률까지 3.2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현재 근육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팔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다리의 힘만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만약 일어나기 어렵거나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신다면 이미 뇌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87살인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하루 12시간씩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남김없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제 건강의 비밀 무기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5위부터 차근차근 순위를 공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놀라운 효과를 가진 음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망의 1위 음식은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데 이 음식에 숨겨진 진짜 능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먼저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여러분은 콩나물을 그저 값싼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정말이지 큰 오해입니다. 사실 콩나물은 근육 생성을 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 100g에는 무려 1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흔히 근육 생성의 왕이라 불리는 닭가슴살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콩나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피로를 줄여주고 근육의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전문 운동선수들이 즐겨 마시는 비싼 아미노산 음료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아스파라긴산이거든요. 제 환자 중에 81살 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젊을 적부터 소화 기능이 무척 약해서 고기나 생선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씩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가 월등히 잘 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넉 달 후 이분에게 나타난 변화는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 혼자서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셨고 평생 없던 식욕까지 살아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콩나물을 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콩나물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국이나 콩나물밥 혹은 콩나물찜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의 흡수율도 극대화됩니다. 콩나물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한 봉지로 일주일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노년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위 음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멸치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멸치를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멸치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근육 강화, 보충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멸치 100g에는 무려 6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닭가슴살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멸치에 함유된 풍부한 칼슘입니다. 우리 근육이 힘을 내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미네랄이 바로 칼슘입니다. 멸치 100g에는 하루 칼슘 필요량의 300%가 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우유의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멸치의 이 놀라운 효과를 직접 확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9살의 한 할머니 환자분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심하게 앓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께 매일 볶은 멸치를 종이컵으로 반 컵씩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8달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밀도가 12%나 향상되었고 근육량 역시 15%나 늘어났습니다. 담당 의사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멸치는 그냥 드시면 염분이 많아 짜게 느껴질 수 있으니 기름을 살짝 둘러볶아서 드시거나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어 각종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육수에 두부와 콩나물을 듬뿍 넣고 끓여내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근육 강화, 스프가 완성됩니다. 멸치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멸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근육까지 강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도 자연스레 약해지기 마련인데 멸치가 이를 예방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저 그런 식물성 단백질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두부가 가진 진짜 능력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부 100g에는 8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90%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중년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의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 때문인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그 부족분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살의 남성 환자분께서 오랜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워낙 잘 안 되셔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매 끼니마다 두부 반모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달 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육량은 무려 12%나 증가했고 더욱 놀랍게도 좀처럼 잡히지 않던 혈당 수치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간을 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간도 없이 싱거운 두부만 계속해서 드시면 오히려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나
얼큰한 순두부찌개 형태로 드시면 나트륨과 단백질을 동시에 맛있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또 다른 위대한 장점은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것입니다. 80살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두부는 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음식입니다. 심지어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야말로 노년의 근육 감소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비밀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36g의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 세포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근육의 합성이 방해받게 되는데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 그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어르신들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검은콩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아주 잘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검은콩은 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저 역시 이 검은콩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80살이 넘어서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난 후 제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진료해도 저녁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병원 계단도 단숨에 거뜬히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불려서 푹 끓여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검은콩을 넣어 지은 밥이나 곱게 갈아 만든 검은콩 두유 형태로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검은콩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우리의 뇌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을 키우면서 동시에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수한 북엇국이나 매콤한 북엇찜 정도만 떠올리시는데 이것은 황태가 가진 진짜 능력의 아주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3g이라는 경이로운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계란을 12개씩 드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말린 황태 한 마리면 그 이상의 단백질을 아주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태 단백질의 품질입니다. 황태에는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아미노산들이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만났던 93살의 할아버지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시절부터 황태를 즐겨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93살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혼자 걸으시고 심지어 되게 작은 텃밭까지 직접 가꾸고 계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70대 수준의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황태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황태는 신선한 명태를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자연 건조시킨 것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욱 고농축되고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황태에는 타우린과 DHA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장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황태국을 진하게 끓여 드시거나
황태채를 고추장에 맛있게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따끈한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7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 이상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최고의 근육 강화 스프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이제 이 5가지 위대한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 완벽한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연구한 황금 비율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황태국 한 그릇과 검은콩 두유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8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반, 모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아삭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저녁에는 고소한 멸치볶음과 현미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챙겨 드시면 하루에 약 95g의 최고급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인 권장량의 1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70살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비타민C는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30%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귤 하나 혹은 토마토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8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매일 가벼운 산책만 하셔도 충분히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걱정하시는데 이 5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꾸리는 한 달 비용은 비싼 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황태 한 마리가 보통 3,000원 정도인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셨던 85살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방법으로 불과 6달 만에 근육량을 20%나 늘리셨습니다. 값비싼 영양 보충제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음식만으로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증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황태의 효과는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제가 87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도 바로 이 황태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건강 비결의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증을 한번 걸리면 절대로 낫지 않는 불치병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 주기만 하면 90살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95살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을 평생에 걸쳐 꾸준히 드셨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소화도 안 되는 고기를 억지로 드시려고 고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시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황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시장에 가서 꼭 사 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챙기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최소한 3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한두 달 정도 드셔보시고 포기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87살인 제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 하루에 12시간씩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그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단연코 황태부터 시작하십시오. 황태 한 마리만 있으면 일주일치 근육 강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다른 것 없이 아침마다 황태국 한 그릇씩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황태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황태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라 인공적인 첨가물이 없어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 만성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고혈압 환자도 멸치를 먹어도 되나요? 이것도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멸치를 그냥 반찬으로 드시면 염분이 많을 수 있지만 국물을 우려내서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멸치에 풍부한 칼슘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질문, 당뇨 환자는 검은 콩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검은 콩은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치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것 역시 우리 어르신들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황태는 물에 넣고 푹 우려내면 아주 부드러워지고 두부는 원래부터 부드러우며 검은 콩은 곱게 갈아서 두유로 드시면 됩니다. 멸치는 믹서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각종 요리에 조미료처럼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제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 중에서 2-3가지만이라도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꾸준히 챙겨 드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89살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처음에는 다른 건 다 싫다며 오직 황태국만 드셨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평생 입에 대지 않아 입맛에 영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황태국 하나만으로도 6달 만에 근육량이 15%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을 언제 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긴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이 훨씬 더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태국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그 영양분의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70살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6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도 조금씩 식단을 달리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두부나 콩나물처럼 성질이 시원한 음식을 추운 겨울에는 황태국이나 검은콩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세요. 같은 영양소라 할지라도 계절의 순리에 맞게 드시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뭘 해도 이제는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정말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87살인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도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하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멋진 곳으로 여행도 가셔야 하고, 젊을 적에 미처 다 읽지 못했던 좋은 책도 마저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꿈들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모두 전수받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근육 감소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